저 개발자로서 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굉장히 좀 훌륭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실제 진짜 개발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단순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사고를 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복합적인 사고를 하면 너무 경우 수가 많아지거든요. 그 많은 경우 수를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은 절대 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논리가 주어지면 그 논리대로 척척척척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질문을 보면 그런 아주 단순한 개발자적인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칭찬이었구나. 네. 칭찬이었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들, 어떤 그런 내용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 개발자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성장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초기에는 되게 단순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개발을 배울 때 아주 단순하게 사고하고 그 단순한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잘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토론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토론. 네, 저는 토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에 하면 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머리는 머리로 코딩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로 코딩할게요? 손끝으로 코딩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뇌가 여기 달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단순한 바이패스, 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느끼고 바로 코딩해야 돼요. 네. 저희 이제 코딩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니라고 멈추고 있으면 그건 저는 이제 진정한 개발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코딩을 멈추고 타이핑을 멈추고 있으면 그건 개발자 아니다 보는 거예요. 개발자는 코딩 한 줄을 코딩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코딩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뭐 여러분들 타이핑 무슨 뭐 1000타 아니잖아요. 네. 뭐 기껏 해봤자 400타, 뭐 500타 치시잖아요. 400타, 500타 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할 시간 엄청 많아요. 코딩하면서 생각하면 돼요. 네. 코딩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다음 줄 뭐 짤 거 생각하고 그냥 막 짜면 됩니다. 네. 제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되게 싫어해요. 저희는 자바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자바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바라는 옛날에 C라고 하는 언어라든지 이런 프로시저럴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 랭귀지는 제 머릿속에 함수를 한 몇십 개 외워놓으면 그냥 짜면 돼. 더 이상 무슨 뭐 문서를 참고하거나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뭐 서로가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뭐 메소드명이 뭐지 이런 거 따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함수 몇십 개 집어넣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짜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짜면 돼요. 네. 인터넷을 찾아볼 새도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짜면 돼요. 근데 지금 자바는 모든 것들을 다 추상화하고 그 객체와 객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것들에 대한 연결 관계를 계속 추적해 가면서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저는 이건 코딩 머신들한테는 별로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자바가 대세다 보니까 네, 자바의 신텍스는 활용합니다. 네, 자바의 신텍스를 활용하지만 뭐 저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조금 이제 외워서 좀 쓸 수 있도록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는 저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빨간 날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빨간 날 무조건 당연히 없죠. 여러분들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왜 빨간 날이 없는지 설명해 줍니다. 혹시 만시간의 법칙이란 거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만시간은 굉장히 올인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게 만시간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만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일까?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우리 계산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하루에 10시간을 어떤 일에 제가 집중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집중적으로 10시간을 소화해서. 엄청 대단한 거죠. 커피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동안 커피만 생각하고 커피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럼 녹초가 되겠죠. 완전히 그렇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10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10시간을 365일을 했다고 보세요. 그럼 1년에 몇 시간이 될까요? 3,600일. 곱하기 3년을 해봅시다. 대략 10,000시간이 나오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빨간 날이라고 하는 쉬는 날은 나는 없어. 나는 진짜로 이것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10시간을 집중해야 3년 만에 10,000시간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와서 나는 회사에 와서 열심히만 일할 거야. 그럼 회사는 8시간. 그렇죠. 근데 회사 업무 시간이 총 1년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이죠? 40시간. 그렇죠. 40시간인데 40시간이면 1년에 몇 시간이죠? 50주니까 약 2,000시간. 그러면 나는 주말을 잘 보내고 회사 와서 정말 올인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해도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 와서 회사는 좀 그래도 한 몇 년은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딱 그 분야에 와서 진짜 아침 출근해서 퇴근까지 그 일만 집중적으로 하고 5년을 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커피도 마시고 잡담도 하고 조금 약간 좀 졸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집중하는 시간이 한 50%확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년 해야 전문가가 돼요? 1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시간의 법칙은 사람들이 왜 법칙이라고 했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근데 3년 만에 전문가가 되는 거하고 10년 만에 전문가가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3년 만에 전문가가 됐을 때 하고 10년 후에 전문가가 됐을 때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진짜 180도 달라집니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택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3년 안에 전문가가 돼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생각들도 많이 달라져요. 사람들 관계도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내가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 만시간의 법칙을 뚫고 전문가가 됐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당겨야죠. 근데 아무리 해도 제가 보기에는 3년 안으로 당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기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20대 전문가들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4살, 5살 때부터 하니까. 4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요즘에 유튜버들 중에 아주 어린 애들부터 유튜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벌써 걔네들은 10년 동안 했으니까. 하루에 뭐 3, 4시간 막 게임하듯이 하지만 그 4, 5시간을 10년 했으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한다. 그리고 30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심지어는 35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 3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늦었구나. 40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뭔가를 내가 하겠다 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중해야 되고 내가 3년 동안은 정말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서 그 분야에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그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제가 이제 독립이라고 할 때 말하는 저희 회사 인재사항이 있는데 그 인재사항의 마지막 부분이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인재예요. 그 사람이 잘 어떤 전문가가 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굉장히 의사소통을 잘하고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쭉 내용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도록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인재. 저희가 보통 신앙적으로 이제 배가라는 말 쓰잖아요. 뭐 제자 배가. 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런 능력을 저는 무조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 단순히 저는 직접 아이들한테 창업을 교육을 해보려면 스스로 창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해도 돼요. 그러면 최소한 뭘 가르쳐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거죠. 그런데 뭔가 실패든 성공이든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것밖에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뭐든 한번 배워서 창업이 됐든 아니면 꼭 창업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비영리적이더라도 내가 뭔가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개발자들에게는. 그리고 요즘에는 오픈 소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오픈 소스가 대부분 어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짠 것을 뭐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픈 소스 회사 깃허브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한테 12조인가에 인수가 됐어요. 네. 그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다 조 단위로 다 기업들에게 인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왜 그런 큰 오픈 소스 커뮤니티들을 할까요? 그렇게 인수를 할까요? 돈을 주고. 왜냐하면 그 오픈 소스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 오픈 소스가 가진 영향력을 사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사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픈 소스로 인해서 그 오픈 소스를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면 지금 챗 GPT라고 하는 요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오픈 소스 있잖아요. 오픈 소스 서비스죠. 거기를 누가 지원하고 있어요? MS가 지원하고 있어요. MS가 조 단위 막 10조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원하겠습니까? 챗 GPT가 유명해지고 그러면 오픈 소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검색 엔진 빙에다가 그걸 바로 하겠다라는 거죠. 연동을 하겠다. 아니 자기가 지원했으면 그냥 돈만 지원했겠습니까? 기술력도 같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그쪽하고 소통도 많이 했겠죠. 누구보다 더 빠르게 그 오픈소스를 자사 서비스하고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픈소스가 사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과도 사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아주 손쉽게 나는 내가 만든 어떤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을 오픈소스화하고 그 오픈소스 한 다음에 그 솔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커뮤니티를 만들 거야.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한 좋은 어떤 활동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회사를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요즘에는 돈을 번다라는 거하고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 약간 비슷하게 요즘에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사람들과 특히 이 커뮤니티 그룹이라고 하죠.
이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그냥 무슨 카페 하나 만들고 사람들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심 주제가 있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계속 활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제에 맞는 어떤 오픈소스를 만들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계속 뭔가 커뮤니티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커뮤니티 리더들만 찾아다녀요. 그런 리더들의 직원들을 뽑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커뮤니티 리더들만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발 실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솔루션을 혼자서 다 못 짜죠.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짜야 돼요. 함께 짤 수 있는 리더십도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솔루션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도 검증이 됐어요. 모든 게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을 그냥 채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기존의 다른 회사들은 아무도 그런 커뮤니티 리더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커뮤니티 리더 중에는 당연히 뭐 학력도 굉장히 떨어진 사람도 있을 테고 지역적으로도 저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당연히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우리 사람 뽑겠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오거든요. 자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거기 와서 나 구글 갈래 하고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MS는 벌써 꿰뚫은 거죠. 아, 그 친구들이 최고의 인재구나 라고 꿰뚫고 이제 그런 친구들 직접 찾아 나가서 채용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배워서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내가 어떤 커뮤니티 리더가 되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거나 창업을 하는 것들도 저는 한번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저는 코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딩을 가르치는 게 여러 친구들을 교회 안에 모을 수 있고 그거 하면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같이 짬을 내서 예를 들면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저는 이것도 좋지만 야, 우리가 뭔가를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이 만드는 게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처럼 나에게 맡겨진 뭔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보면서 한번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한 사업 2년 차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가지고 접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딱 보시기에도 제가 사업할 만한 그런 이제 약간 외모는 아니잖아요. 저는 딱 저는 이제 연구원이나 선생님 하면 딱 잘 맞는,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뭐 연구원을 하거나 선생님 하면 딱 어울릴 상입니다. 뭐, 저도 성향도 그래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또 담도 좀 작고요.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이거 너무 이제 힘들고, 또 돈 벌기도 너무 힘들고,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내가 계속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게 뭐였냐면,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입 직원을 2-3명 뽑았어요. 저는 사업을 하면 무조건 직원이 있어야 되는 줄도 알았어요. 지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직원 2명 뽑았는데, 이 친구들을 뭐 한 몇 주 가르치면 바로 코딩 할 줄 알았어요. 이 친구들 몇 주 가르치면. 왜냐면 전성과를 나왔고, 뭐 물론 지방에 있는 학교지만 전성과를 나왔고 했으니까. 그런데 일주일 가르쳐도 안 되고, 2주일 가르쳐도 안 되고,
한 달 가르쳐도 안 되고 석 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교육을 시키고 저는 맨날 밤새면서 이 친구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일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코딩하기 시작하고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래도 개발 조금 이제 흉내는 내네. 그리고 2년 제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려고 딱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 친구를 딱 보니까 개발자가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처음 봤을 때 얘네들 심지어는 제가 속으로 진짜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지?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뭐 이해를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니까 어엿한 개발자가 돼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내가 2년 동안 사업하면서 남은 게 있다면 이 친구들이 개발자로 어느 정도 성장한 게 남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이거 아니었을까? 내가 너한테 사람들을 몇 명 보낼 텐데 그 사람들을 좀 네가 개발적으로 좀 잘 키워라. 최소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회사의 슬로건을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기업 뭐 이렇게 슬로건도 바꾸고 심지어는 제가 회사는 학교다. 뭐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회사가 학교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우리 회사는 학교다. 이렇게 좀 스스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좀 사업을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그로부터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꾸준히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또 이제 또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또 갑자기 또 잘 성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 때 그 만드는 이유를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면서 사실은 더 신앙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우리가 이거 왜 만들지? 이거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 그러면 만드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훈련이라고 보고요. 만드는 자체가 저는 복음 전도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낼 거고 더 많은 열정들을 가지고 저는 같이 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아마 그거 보면서 엄청 뿌듯하거나 정말 이 안에 정말 뭔가가 있다 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